2021년 3월 모고 독서의 입문지문 시작할게. 비교적 쉬운 거야. 그래서 읽기에 힘들지 않을 거야.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우리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의 유학자들이 백성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왕권의 기반이 어디에서 나온다? 민심에서 나온다. 민심은 천심이다. 그래서 요 사상을 민본사상이라고 한다. 요런 개념어들. 자, 왕권의 기반은 민심에서 나오고 민심은 천심이고, 그것이 뭐라고? 이것이 민본사상이라는 거. 요 개념어들 다 잘 봐놔야 돼. 민본사상. 백성이 근본이 되는 사상이다. 이런 것을 통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백성이 아주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기고, 군주 당연히 백성의 뜻은 누구의 뜻이라고? 천심이니까 하늘의 뜻이고요. 누가? 임금이요. 그리고 어떤 임금이 돼야 되냐? 덕이 있는 임금,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순응하다, 따르다, 이런 뜻이지. 따라야 한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백성은 뭐예요? 백성은 근본이에요. 나라의 근본이에요. 하늘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은 덕을 갖추고 백성을 잘 보살펴야 해요. 백성의 삶을 안정되도록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어떤 관점? 민본사상을 기본에 둔 그런 관점은 개국을 주도하고 통치체제를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에도 드러난다. 우리 정도전 얘기할 거야.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것은, 통치권 이거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누가요? 정도전이요. 얘기했다고요.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 아니야. 몰분 봉사자이야.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일 때 이들의 지위나 녹봉은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 봉사자일 때 녹봉이 뭐야? 녹봉은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 같은 거야. 그러면 봉사자일 때, 야, 돈같이 했다. 너 돈 받을 만하다. 누가요? 정도전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들의 조직이 위계적으로, 임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지위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게 위계적이야.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군주는 덕성을 갖추어야 된다. 일문단에도 얘기했지, 그지? 그리고 백성은 어떤 존재? 보살핌을 받는 존재. 정비되다는 것은 갖추다, 다듬다, 이런 뜻이야. 갖추다, 다듬다. 백성은 지배 대상이 아니에요. 백성에게 관료들은 봉사해야 돼요. 임금은 덕성을 갖춰야 돼요. 임금은 덕성을 갖추고, 그리고 관리들은 자기 역할을 해야지. 녹봉이나 지위에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 정도전이.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향상 및, 그러면 임금은 덕성 갖추고 관료는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편 관료의 비행이면 돼. 나르는 거 아니지. 비행, 잘못. 이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거야.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백성을 어떤 대상? 백성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대상,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민본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문단 뭐야? 백성은 보살핌과 교화의 대상. 민본사상이 뭐라고? 모든 힘은 어디에서? 백성에게서 나온다. 자, 우리 여기에 뒤에 보면 59쪽에 보면 빈 공간이 있어. 조선전기에 우리 정도전 나왔지, 그지? 조선전기. 정도전은 어떤 입장이었다? 백성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보살펴야 할 대상이고, 자, 관료조직은 위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되고, 관료는 지배자 아니고 봉사자. 지배자가 아니고 봉사자이고, 그리고 군주는 덕성을 갖춰야 되지. 그리고 관료는 뭘 갖춰야 돼? 관료는 자질과 책무 능력을 갖춰야 된다. 관리가 비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관료 비행을 대비해서 뭘 중요하게 여겼다? 관리의 감사 기능을 중요하게 여겼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의 조선 중기에 이의가 나와요. 이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특성을 강조한 한편, 군주의 특성은 정도전도 얘기했고 이의도 얘기했어. 항상 이렇게 있잖아. 순서대로 나와. 순서대로 나오면 우린 통시적이라고 그러는데,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를 갖다가 시간 순서대로를 뭐라 그러냐면 통시적이라고 그래. 통시적이라고 하는데, 일문단에서부터 계속 군주는 뭐 해야 된다고? 덕성을 갖춰야 된다. 요거는 공통점이지, 그지? 우리 이렇게 학자들이 한 명씩 나오면 이 학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봐야 돼. 군주는 덕성을 갖춰야 된다. 계속 공통점으로 나오고요.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는, 군주는 부모고요. 백성은 자식과의 관계에 빗대어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대상으로, 백성은 보살펴야 하는 대상. 요것도 봐. 요것도 공통점이지. 요것도 공통점. 덕성을 갖춰야 된다. 요것도 공통점이지, 그지? 앞에 정도전과 공통점이다. 이는 특히 애미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군주는 부모고 자녀는 백성이었지, 그지? 이렇게 대응되었지, 그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함으로써 실현되며,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순조롭게 탈 없이 예정대로 또는 순탄하게, 이런 뜻이고요.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게 문제. 백성들이 먹고 살만 해야 된다는 거야. 먹고 살만한 게 우선. 그래야 교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경제적 안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교화라는 거야.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백성은요, 임금에 대해서 임금을 믿고 따를 수도 있고, 우리 임금 잘못하네? 바꿔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신망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백성이
임금은 항상 백성들이 나를 저버릴 수 있어. 이 생각을 갖춰야 되는 거야.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어떤 태도? 외민의 태도. 백성을 외자 경외할 때, 그 외자야, 두려워할 외자야. 이런 태도를 지내야 함을 역설하였다. 역설은 뭐야? 강조하였다. 힘주어 얘기하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정약용이 아니지. 이의는요, 백성들 먹고 사는 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교화를 해야 되고, 백성은 임금을 저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강조했어.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의 관점과 상통하다, 통하다. 다시 말하면 비슷하다. 자, 교화는 비슷한데요. 자,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하는 것은 정도전 관점하고 비슷해요. 보살펴야 돼. 그리고 가르쳐야 돼. 근데 뭐가 먼저였어? 경제적 안정이 먼저였지, 그지? 다만 군주가 백성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요거는 뭐라는 거야? 요거는 차이점이지. 차이가 있다.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 잘 봐둬야 됩니다. 우리 정약용이 아니고 이의를 조선 중기에 이의를 중기 이의를 정리해보면, 자, 백성 똑같아. 백성은요, 여기 백성을 적어야 되네. 백성은, 자, 똑같이 백성은 어떤 존재? 보살펴야 하는 존재고, 자, 군주는 부모에 대응되고, 백성은 자식에 대응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백성의 뭐가 중요하다? 백성의 경제적 안정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교화를 해야 된다 그랬지? 교화는 공통점이야. 그리고 군주가 덕성을 갖춰야 되는 그것도 공통점이고,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다.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게 뭐야? 외민이었지, 그치? 외민. 왜 두려워해야 돼? 왜? 군주에 대한 신망을 버릴 수도 있어. 신망을 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정약용이 나와. 조선 후기 정약용. 자, 백성은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야.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돼.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건 똑같아. 이걸 갖다가 어떤 백성을 특히 보살펴야 하냐면 환자, 극빈자,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이런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돼. 그래서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본 건 다 똑같은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한 거야. 한편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존재라고 보고, 이게 뭐야? 민본사상이지, 이거. 민본사상이잖아. 민본사상.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 부합하다는 것은 맞는 이런 역할을 백성은 수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백성의 기존 관점에 대해서 차이가, 무조건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백성은 경제적 형편이 경제적으로 차이가 난다. 백성들은. 그래서 그 차이에 맞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는 가난한 백성을 뭐라 그랬어? 소민. 얘는 교화.
따름으로써 부유한 백성은 뭐라고? 대민. 얘는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납세는 뭐야? 세금이지. 조세, 세금, 그지? 세금을 맡음으로써 통치 질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논했다. 이렇게 부유한 백성이 있고 가난한 백성이 있는 것은 조선 후기 우리 상공업 발달하면서 평민이면서 돈을 번 사람이 많았지, 그지? 돈 많은 서민이 많았던 거야. 조선 후기 농업 기술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재산을 축적한 백성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주장이다. 자, 그러면 정약용 의견 한번 볼게요. 조선 후기에 정약용. 자, 마찬가지로 백성은 보살펴야 할 존재인데, 특히 어떤 노약자, 극빈자, 환자, 어린이 이런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되는 거야. 적극적 보호. 그리고 자, 백성은요, 각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자, 첫 번째 소민은 가난한 백성이고 얘는 뭐 낼 것도 없어. 그래서 교화, 가르침의 대상인 거야. 두 번째 대민은요, 부유한 계층인 거야. 부유한 계층, 얘는 뭐 하라고요? 생산수단 제공하고, 그리고 납세, 세금의 의무, 세금 좀 더 네가 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민을 도우는 거야. 더 적극적으로 도우는 거야.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조선 후기에 부유한 백성이 등장한 거야. 상공업의 발달로 등장.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 백성이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이지, 그지? 그래서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고, 백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 그리고 관료의 행표를 근제하는 감찰제도,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및 복지제도, 백성의 민원을 수렴하는 소원제도. 소원은 정말 내 말 그대로 내 소원을 들어줘야, 나 이런 거 잘못됐으니까 좀 나의 형편 살펴주세요. 이런 게 소원제도야. 소원제도 등은 백성을 위한 정책이 구현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세금 제도도 이 사상을 기반으로 세금 제도를 만들고 했다는 거지. 여기까지고, 뒤에 뭐 특별하게 볼 거는 없는 것 같아. 여기는 봐봐. 여기는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백성을 위한 교육이야. 근데 뒤에 보면 여기는 조선시대의 교육은요, 신분 질서 유지 통해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대. 그럼 이건 백성을 위한 교육일까? 백성을 위한 교육 아니지, 그지? 통치 계층이, 그러니까 양반들이 자기네들의 신분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백성을 위한 교육이 아니야.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